안녕하세요. 오늘은 111번째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기 이전에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고요. 이 책은 상당히 오래전에 운전자 에티켓의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당시에 책이 나와가지고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목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돌아서면 개새끼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정태인 씨라고 이것이 운전이다라고 하는 운전에 대한 그 규범서입니다. 이 책은 1982년도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책이고, 또 이 책은 당시에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이분은 그 운전자 에티켓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차 관리, 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이렇게 그 좋은 내용, 좋은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필자가 오랫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운전을 배울 수 있느냐와 어떻게 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의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동차 운전은 자전거 배우기보다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운전을 잘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운전을 손발로 배우지 말고 머리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이제 그 대답의 내용을 보면, 필자의 오랜 운전 경험을 미천으로 삼아 한 묶음의 운전 백서를 펴내낸 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마누라 남편 없이는 살아도 살 수 있어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살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다가왔죠. 정말 이런 거를 이제 예지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 5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안전운전과 운전자의 의식구조, 두 번째는 자동차 고장의 비상조치와 안전운전, 세 번째는 고속주행 요령과 고장 발견, 네 번째는 운전자의 토막상식, 다섯 번째는 국제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영어에 대해서 잠깐 토막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뒤편에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쓴 이 목차를 이렇게 쭉 보기만 해도 굉장히 운전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1항의 안전운전과 운전자의 의식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전이란 무엇인가? 운전은 기술이 아니고 상식이다. 운전자의 안전수칙, 과음은 금물이다. 가불가 분명하면 불가를 택하라. 운전석 앞에 장식을 하지 말라. 운전에 관한 필요한 적성의 기준, 손발로 하지 말고 두뇌로 하라. 차 내에는 청결케 해라. 하이드로 플래밍이란 뭔가, 주행 중 펑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타이밍 사용법, 공기압과 마모관계, 이상마모를 일으키는 기계적 결합 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장을 일으키는 순간을 포착하라. 운전 중 중요 점검사항, 운전자의 포움, 운전자 폼이라고 해요. 운전자가 어떻게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하죠. 차선 변경은 적법하게 행하라. 차선별 통행 구분, 운행 중에 의사표시는 분명해야 한다. 자동차는 신분증이 아니다. 번호판으로 구분되는 차종과 용도, 운전면허, 시도별 분류, 번호에 대해서 박치를 하더라도 대형차는 피하라. 사고 현장에 신경 쓰지 말라. 각국의 자동차 사고 발생 사항. 데드 시트란 무엇인가? 운전은 오간의 발동이다. 냄새로서, 소리로서 발견하는 고장법을 대해서 소개를 좀 합니다. 자동차는 운전자를 닮는다. 선글라스는 꼭 필요한가? 방어 운전이란 무언가? 운전자의 준수사항, 유고 시의 피해자뿐이다. 운전자도 산전수설을 겪는다. 비포장이라든지 우천시, 안개, 적설시, 진흙탕길, 모래길에서 야간 주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아저씨,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보들렉이란 무엇인가? 운전자의 동료 시 클락션보다 브레이크를 먼저 사용하라. 자동차 소음의 허용 기준은 뭔가? 내 차가 가는 곳에 남의 차도 다닌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신경질이 나가던 타이밍을 걷어차라. 로루와 밤새의 죽음. 아저씨 나 좀 태워주세요. 건강진단은 매일 받아야 한다. 핸들은 편리한 대로 잡아라. 돌아서면 개새끼. 1분 먼저 가려다 일생을 먼저 간다. 왕복이 2차선 부끄러움 찌꺼기.
베테랑도 처음엔 서툴다. 인명은 제천이다. 천만의 말씀. 그늘 속에 숨은 악마. 몽둥이로 치고 콧구멍으로 부어라. 도로변에 화물 옆엔 사람이 있다. 직진하여 우전하면 수가 있다.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운전한다. 중고차를 고르는 요령. 잘못된 습관 바로잡아라. 자동차도 일사병과 항고에 걸릴 수 있다. 차갑고 덥고 하는데도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난을 예방하는 방법, 직선의 활용과 연결 방법, 셀 모터의 고장의 시동 방법, 와이퍼 고장과 비상조치, 불안한 애꾸눈의 질주, 라이트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연수 교육 방법, 자동차 보험의 이모저모. 세 번째는 고속주행의 요령과 고장 발견이라.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과 구조,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램프 가이드, 가속성과 감속성, 파킹 에리어, 서비스 에리어, 버스 스톱, 가드레일, 데리네이터, 노견, 중앙분리대, 킬로 포스트, 비상전화, 식수와 차광시설, 연석, 등반차선, 결빙 예방장치, 적사장, 모래 적재해 놓은 것이죠. 기타 경고 표시판. 고속주행의 전위 점검, 고속도로의 진입과 이탈 방법, 고속도로의 주행 요령, 직선 주행에 관해서, 안전거리에 대해서, 핸들 파지법에 대해서, 브레이크 사용에 관해서, 시야에 관해서, 커브길에 관해서, 환경 적응에 관해서, 계기판 점검에서 조건 조성에 관하여, 고장에 관하여, 가끔은 속도의 변화를 주라. 앞차가 멈추는 것은 곡절이 있다. 1등은 꼴등이다. 사고 현장에 관하여, 날벼락에 관하여, 추월 방법과 추월 허용, 엔진열을 다스리는 방법, 훌이란 무엇인가, 훌이 빼고 그냥 운전하는 걸 얘기하죠. 더블 클러치란 무엇인가, 개구리의 대야동, 바람에 날리는 차, 과속과 신체 조건, 고속도로 속도 제한표, 속도의 시각 변화, 속도별 주행거리, 속도와 충격 비고, 고속주행 시 고장 발견, 핸들이 한쪽으로 쏠린다, 뒷공무니가 흔들어댄다, 앞바퀴가 더덜거린다, 핸들이 몹시 떨린다, 지붕도 울고 차체도 울고, 타이어의 파열,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 기분이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열 게이지가 과열을 표시한다, 차지 램프가 들어와 있다, 주행 중 엔진이 헐떡거린다, 기어 변속이 되지 않는다, 엔진 수도, 자동차가 낮잠을 즐기고 있다. 주행 중에 이런 차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차를 잘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운전자의 토막상식. 토막상식 65편, 자동차의 등장, 통행권은 오른손으로 주어라. 랑레브 운전은 고참이 뒤따른다. 자동차는 한 솜씨로 다뤄야 한다. 상대방의 라이트를 보지 마라. 추락보다는 충돌을 택하라. 최악의 사태는 시트에서 놓으라. and와 go는 다르다. 연료 소멸량은 자기가 표현한다. 냉각수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비에 젖으면 바람으로 말려라. 오버히트와 엔진 수도, 폭설, 폭우, 농무 중에 엔스도. 혹한 시에는 사이드를 채우지 말라. 자동차도 밤이슬을 실어. 운전자 과실이 94%, 상체보다 하체를 중시하라. 필요하면 쉬는 것이 보약이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브레이크를, 열쇠 구멍에도 엔진 오일을 종종 넣어주라. 떨어진 기름방울은 중증의 예고, 밑에 차체 밑에 떨어지는 거 이제 중증예고라고. 고속주행은 2등이 좋다. 일몰 시에 등화는 일찍 켜라. 배터리 외관은 청결하게, 지붕 위에 비닐 덮개는 낭비에 불과. 세워두는 차는 단명한다. 도어를 열 때는 전후방을 확인하라. 바쁘거든 차선을 잘 선택하라.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이동하는 적신호, 방향 지시등은 여유있게. 깜빡이, 바퀴가 헛돌면 사이드를, 언덕길 스타트는 어떻게, 정지 상태에선 핸들을 꺾지 마라. 빙판을 탈출하는 아이디어, 스페어 부품은 많을수록 좋다. 잭업과 위치 선정, 신호등이 없는 야간 교차로, 자갈길과 미끄럼, 엔진 수도는 스무스하게, 구조 작동에 관심을 가져라. 타 운전자의 주량을 믿지 마라. 더운 날씨엔 유리창을 내려라. 페어로그이란 현상이란, 시동할 때는 클러치를 밟아라. 핸들은 자신의 운명, 도로는 보행인의 천국이다. 부동액이 없을 때 비상조치, 부동액 용량과 다른 오버히트의 원인, 부동액을 넣는 방법, 배터리 수명, 기어 변속 천천히 여유있게. 퍼커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견인할 때 기본상식, 디젤링 현상이란, 도어는 가볍게 닫아라. 물을 쾅쾅 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운전 중 흡연은 위반인가? 왁스 칠은 10개 하라. 클러치 슬립 발견은 뭔가?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가? 그런 통계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냈습니다. 국제운전을 위한 운전자 영역,
교통 용어의 영어, 주유소에서, 세차장에서, 주차장에서, 타이어 수리소에서, 서비스 공장에서, 교통순경과의 대화, 교통사고 시 대화, 운전교습 용어, 운전자의 자문, 운전자의 기본 회화란 이 회화, 이렇게 해서 정말 자동차에 대한 전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놔서 지금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제목이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중간에 자기가 체험담을 써놓고 이걸 이제 어떤 컬럼 형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글로 그냥 컬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체험한 거를 이렇게 써놓은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핸들은 편리한 대로 잡아라. 안전운전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핸들 파지법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에 부분했던 것으로 한다.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운전학원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이른바 10시 10분의 위치를 양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운전교수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의견은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2시 15분 원칙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9시 15분 또 다른 사람은 11시 5분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핸들의 파지법은 너무나 다양하며 운전자들의 습관에 따라 천태만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잡고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핸들 파지의 최대 효과는 첫째, 꺾기가 용이할 것, 둘째, 민첩성을 가질 것, 셋째, 안락감을 유지할 것.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할 수 있다면 그 이치를 원칙으로 삼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그러나 자동차 종류와 운전자의 신체 조건에는 생기는 차이 때문에 세 가지 욕심을 한꺼번에 부릴 수가 없다. 대형 차량은 팔 길이가 긴 사람이 아니고선 계속하여 10시 10분을 유지하기 힘들며 소형 차량의 경우라도 남달리 체구가 예소한 사람이라면 10시 10분이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나 평탄한 장거리를 계속 운행할지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지루하고 불편한 감만 더할 뿐이라. 차라리 8시 20분을 쥐고 가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이 운전대 핸들을 잡는 것은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핸들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네 번째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서면 개새끼라고 하는 이 이제 주제인데요. 마음과 마음끼리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이신점심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영적 교류를 현대인들을 텔레파시라고 한다. 내가 너를 미워하면 너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너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겉으로 좋아하는 척에도 그것이 속마음이 아니면 텔레파시가 전달돼 상대방 또한 겉으로만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리라.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자주 어울리는 운전자들이 모습을 보라. 낯선 처지라도 금방 친숙해져서 10년직이라도 되는 듯 허물없이 상통한다. 서로 하소연도 늘어놓고 정보도 교환하며 문제를 의논하는 등 사촌만큼이나 가깝다. 그런데 어쩌다가 대수롭지 않는 접촉사고라도 발생하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어떠한가? 각박하고 살벌한 그 인심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경의 것이 된다. 정도 이상의 보상 요구를 고집하는 것은 물론 한치의 양보 없이 철저한 자기 위주의 벽창호가 되고 만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겪은 시어머니일수록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한다는 말이 있듯이 난처한 입장을 경험해본 운전자일수록 심한 것이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일종의 보복 심리에서 우러나는 속물근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속물근성이 계속하여 이어져 내린다면 운전자들의 참된 의리는 백년 하청일 뿐이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어떻게 불로 끌 수 있으며 물로 쓰실 수 있겠는가. 오직 마음으로 원망은 신하니. 이 법구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입고 온 모습도 개새끼며 흙탕물을 튀기고 지나가는 운전자 모두가 시민들의 개새끼들이다. 운전수 중에 개새끼 아닌 사람은 손들어 보시오.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 운전자는 개새끼라고 욕한다. 달리는 자동차 돌팔매질을 하는 꼬마도 개새끼며 죄 없는 백미를 비틀어 꺾는 철부지도 개새끼다. 높은 곳에서 골목길을 가자고 하는 승객도 개새끼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사람도 모두가 운전수들의 개새끼들이다. 시민 중에 개새끼 아닌 사람은 손들어 보시오. 운행 중에 파고드는 것은 틀림없는 개새끼와 앞으로 거리도 거느적거려도 개새끼고 불법 주차로 인하여 통행만 까다로워도 개새끼다.
버스는 택시가 개새끼로 보이고 택시는 버스가 개새끼로 보인다. 자가용은 영업용이 개새끼며 영업용은 자가용이 개새끼이다. 길바닥에 개새끼 아닌 운전수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보행인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개새끼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이 개새끼다. 운전자는 서로 개새끼며 배짱이 안 맞으면 경찰도 개새끼다. 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장님이 개새끼며 사장님 입장에서 고용인이 개새끼다. 너도 나도 개새끼요 그저 저도 개새끼다. 3,800만 백성 중에 개새끼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근데 그때 당시에가 3,800,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이 책을 쓸 때가 3,800만 명이었나. 집안에서 사람 새끼인데 길바닥에 나서기만 하면 영락없이 개새끼다. 자기 혼자만 사람 새끼라면 개새끼는 누군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개새끼라고 라는데 의미가 없단 말인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한 마음속에 돋친 가시는 내일도 모레도 돌아서면 개새끼일 것이다. 1957년 봅니다. 벚꽃이 만반한 족속리 올랐다가 농계사당에 들렸더니 반쯤은 쓰러지고 반쯤은 땅에 묻힌 시비 하나가 있었다. 우뚝 솟은 바위에 서 계셨던 농계아씨. 이 바위 아니더면 죽을 곳을 어찌 찾고 아가씨 아니더면 의암이 되었겠소. 한결같은 강줄기에 외로운 바위 하나 흐르는 세월 따라 향기는 그 이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 이 책은 이렇게 운전자들 오늘 또 이렇게 한 30년 훨씬 훌쩍 넘었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이 책이 이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도 읽어보면 운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에티켓에 대해서 참 잘 이렇게 써놨고 운전자들이 대부분 차만 끄고